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늘 구원투수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도 그렇고 예.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으시냐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이 한마디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국내 증시 좀 긴급 진단이 필요한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중에 코스피 9% 넘게 빠지면서 또 한 번의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창신 메모리 상장에 따른 중국산 메모리 쇼크 여파다 이런 분석도 있고 중국산 자체적인 DUV 장비 생산에 들어갈 가능성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는데 솔직히 굉장히 납득이 가는 설명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 빠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호가가 되게 얇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건, 그러니까 호가당 계약이 한두 계약?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한 1% 올라가는데 한 30계약만 사면 1%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물론 계약 단위가 이제 크긴 합니다만 지금 되게 얇아져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놀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이 전날 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거의 하락이 나오고요. 전날 매수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하락하면서 계속 그 30분봉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하락 그 터널 구간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아랫단에 닿으면 매수로 돌리고 예. 윗단에 닿으면 매도로 돌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흐름에 우리가 지금 약간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드는데 재료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제 주고 있죠.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특히 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한 5% 가까이 급락하면서 또 이제 빠진 이유를 하나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는 사실은 이제 2,500억 달러 보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픈 AI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일으켜서 할 텐데 이제 채권을 일으키든 대출을 일으키든 할 텐데 그거를 보증을 써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이제 신용보강 이런 거 해주는 건데 한마디로 오픈 AI가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르신들 말에 빚보증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빚보증 서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기업들의 보증을 좀 서주고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 자체 한마디로 이제 그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 너네도 돈 꿀려면 비싼 이자 내야 돼. 이제 원래 그 사채업자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래서 그 돈 꿔주는 애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 알파벳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하는 쪽들도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반 제조 기업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 예, 이전에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 자꾸 높아진다고 CDS 프리미엄이 제일 높죠. 지금 오라클이 여전히 제일 높고 그 밑에 단으로 이제 메타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아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까지 올라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이제 토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거 여기까지 이제 고사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쓰겠어? 이런 또 의구심도 갑자기 또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혼돈에 빠져 있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그나마 견조하니까 괜찮다고 또 미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박스권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 보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연간으로 한 4% 올랐나? 그리고 조정 나와야 한 2, 3% 조정 나오고. 지금 안정적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수는 잘 버티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시총이 큰 이제 애플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애플은 AI 투자 안 한다고 사실은 한동안 주가를 뺐거든요. 그쵸. 예, 그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안 하는 게 호재다. 그러면서 이제 돈 잘 벌고 여기 배당 많이 줄 것 같고 자사주 매입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애플로 가자 이런 건데. 근데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다는 이유로 살 거면 반도체를 사야죠.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제일 많이 벌고 있죠. 예, 그래서 뭐 UBS가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마이크론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 이 캐시플로우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40%를 소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예.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기존의 빅텍들을 투자하자니 잉여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잉여현금이 좋은 애플을 투자하자니 성장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저 앞단에 이제 그 잉여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 빅텍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 반도체를 사줄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 뭐 아니 내가 빚내서라도 산다는데 그 빚내는 것 자체도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은 그동안은 있는 돈을 써가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빚내서 투자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빠졌던 데가 오라클이었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나머지 빅테크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럼 또 빅테크들이 또 이제 뭐 많이 빠졌냐? 뭐 별로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앞뒤로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알파벳이 하루 빠지긴 했지만 그닥 뭐 많이 빠지진 않죠. 여전히 거기가 뭐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반도체가 돌아서려면 이 앞단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를 사주는 쪽에서 프리캐시 플로우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안 될 거고요. 예.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러면 반도체를 내리 계속 빼기만 할 거냐? 지금 오늘 급락이 이제 우리 촬영하는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12%, 뭐 지금 하이닉스가 13%까지 빠지고 있는데 예. 이러면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요. 내년 실적을 믿어준다는 조건에서 보면 거의 PER이 3배대로 들어갔어요. 둘 다. 오호. 삼성전자 이미 3배대로 들어간 지 오래됐고 3배 초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 3.5,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67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지나치게 많이 뺀 거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7월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가격은 우상향 중이고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3분기 실적이 7, 8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 8, 9죠, 그죠? 7, 8, 9 세 달의 실적을 유추해 볼 가능성이 유추해 보면 나빠질 확률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CTA 펀드라고 해서 지금 추세 추종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예. 매도가 매도를 또 계속 부르는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일본도 오늘 보니까 뭐 키옥시아가 한 15% 이상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거긴 또 개별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낸드 쪽이 조금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 관련된 기업인 샌디스크랑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꺾일 것 같다. 근데 D램은 여전히 우상향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이미 이제 한 15일쯤 나왔어요. 15, 16일인가 나왔는데 유료다 보니까 늦게 풀렸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낸드가 꺾이니까 다 꺾이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낸드가 꺾이는 이유는 소비단에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B2C 거래에서 많이 되는 PC나 뭐 노트북이나 뭐 그 외에 이제 휴대폰
이런 쪽에서 쓰는 낸드 쪽은 좀 재고를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못 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쵸. 예, 그런 재고가 좀 늘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격을 빼는 건데,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예측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안 가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9,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6,000 초반까지 6,000포인트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예, 그럼 6,000포인트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점 대비 거의 지금 거의 한 30%가 넘게, 한 40% 가까이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하이닉스는 이미 한 40% 넘게 조정, 거의 반토막이죠. 고점 대비. 맞아요. 지금 150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거의 이제 뭐 48%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데, 그 정도 조정이면은 가격이 싸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가격이 싸진 게 유일하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오늘 저녁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내일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쵸. 근데 ADR 상장 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이크론처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 반전의 분위기를 내일 또 만들 가능성도 있다. 실적 가지고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실적은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정도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뭐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번 주에 있는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어떤 캐펙스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느냐, 또 이제 잉여연금 흐름 가지고 또 이제 뭐 따실 거냐, 그건 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알파벳의 캐펙스 투자를 걱정했는데, 예. 27년도에 상당히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하반기 투자 늘리는 건 당연히 발표를 했고, 숫자로 발표를 했고,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총 캐파를 올해.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쵸. 예,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자세히 얘기를 잘 해주면, 그러면 또 시장의 이제 의심들을 좀 걷어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제 29일, 30일 연달아서 이제 실적 발표랑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그때 이제 LTA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잖아요. 가격 후려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들 생각 안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깜짝 실적이 숨어 있는, 얼마 전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은 한 60조 초반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외에 이제 기타 키옥시아 관련돼서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예. 키옥시아가 워낙 좋았잖아요. 키옥시아도. 그렇죠. 지분도 지금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고, 일부 지분을 좀 매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영업외로 한 40억 정도, 4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40조나.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 예. 아무도 그걸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그분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거의 뭐 10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의 빌미를 그걸로도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주주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감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또 시장은 이거 생각보다 좋네 라고 하고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뭐 급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를 좀 멈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그래도 7,050포인트를 좀 7,000포인트대를 좀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6,000으로 가버렸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1,000포인트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8월 초까지 이제 이번 주를 잘 지나고 나면, 8월 초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8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이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7월 수출 데이터가 또 집계가 되겠죠. 예, 그걸 보고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돌아서는 게 뭐 사실 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과매도가 심하다, 매도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일부 헤지펀드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든지 하면 지금 미국은 반도체 쪽에 지금 숏이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마이클 버리가 대놓고 지금 자기는 엔비디아도 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당장 그분들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또 싸다고 사는 쪽 입장에서는 그쪽을 죽이려고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전쟁이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빠질 때는 안 좋은 뉴스를 이제 계속 양산하죠. 뭐 DUV부터 시작해서 뭐 창신 메모리. 근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D램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증설할 거 다 해도 뭐 마이크론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한 2, 3년 뒤 얘기거든요. 예. 그럼 2, 3년 동안 마이크론은 노나? 안 놀죠. 그죠? 지금 열심히 바쁘죠. 공장 엄청 열심히 짓고 예. 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쟤는 가만히 있고 쟤만 증설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CXMT가 도전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아직까지 기술력은 DDR4예요. 예. HBM도 못 만들어요 아직. 그럼요. 예, 그러면 여전히 이제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걸로 보이고. 창신 메모리가 뭐 어제 뭐 5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수급 이동을 했다는 예, 근데 지금 그 시총은 좀 말이 안 되고 예. 지금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돈 조금 버는 회사인데 노무라에서 목표 주가 116위안까지.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 추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인이 등장하니까 미인이라고 보고 새로운 원래 남자들의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본 여자. 예. 새로운 아이돌? 예, 그러니까 처음 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을 보고 뭐 고퍼에 사서 뭐 저퍼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과창판 자체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쵸. 예, 그 자기가 사고 싶어도 많이 못 사.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올리는 시총이에요. 그러면 저는 스페이스 X 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조정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혼자 간다는 게 어렵죠. 오늘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긴 하던데. 그쵸. 예, 그래서 CXMT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DUV 장비도 이제 5대인가를 뭐 시험 생산해서 CXMT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사실 뭐 그냥 기사를 통해서 알기가 어렵던데요.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영 이제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 같이 이제 예. 특별하게 조직된 쪽에서 개발한다는 얘기는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이게 성과를 보인다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기사화된 것뿐이지. 그래서 예. 올해 5대 뭐 내년에 25대를 납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DUV 장비는요 지금 이미 ASML에서는 별로 많이 안 25년도에 한 125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26년도에는 DUV 장비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좀 이미 뒤처진 공정 장비다. 그렇죠. 예, 이게 약간 파장이 좀 길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세 공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EUV로 돌아선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DUV가 보통 7나노 이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7나노 이상이면은 딱 그냥 뭐 그냥 예 DDR4 정도 만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DUV 장비 우리나라는 못 만들죠.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는 만들 이유가 없어서 안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데서 더 이익이 예. 높은 쪽에서 그쵸.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는 사다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중국은 이제 그걸 못 사오니까 이제 EUV 장비를 못 사오니까 DUV 장비도 일부 갖고 있지만 추가 구매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니까. 예, 정비도 어렵다고 하고. 예, AS 그 정비를 또 누가 해주냐면 도쿄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이게 일본 애들이 해줘요. 예. 근데 일본 애들이 안 갑니다 요즘에. 양국도 사이가 안 좋죠. 예, 그래서 DUV는 일본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거 나오니까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한국을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뺄 때는 미세 담론으로 빼놓고 예. 더 뺄 때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든지 그냥 갖다 붙이는 갖다 느낌이 붙이는 좀 거죠.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르는 수급의 뭐 악순환 거기에 이제 재료를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돈이 없다라는 걸로 가다가 빚내서 하니까 많이 못 살 거야. 니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는 말을 못 믿겠어.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 중국까지 위협을 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이제 예전처럼 그냥 허당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숫자가 이겨낼 수밖에 없고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60만 원을 깼다라는 거는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은 더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는 그래도 한 뭐 121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5, 6만 원이면 돌아서지 않겠나.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170만 원 정도면 돌아서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항상 예측보다 더 빠지는 게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측보다 더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니까 지금은 거의 오늘 급락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예. 왜요? 이렇게 차라리 한꺼번에 확 빼는 게 기술적 반등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들어올 때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루에 2, 3%씩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 밀면 이렇게까지 밀 일이야? 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현금은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털면 다 나온다고. 최근에 심리가 안 좋아서 돈이 싹 들어간 거지. 최근 또 며칠은 또 외국 개인들이 오늘도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그래서 어제 오늘 뭐 한 3일 정도 지금 사고 있는데 그 돈은 어제 한 6조 넘게 샀습니다, 개인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사셨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지금 오늘도 보니까 개인들 한번 보면 여전히 한 3조 이상 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이 계속 나오시는지. 예, 뭐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본인 주머니가 없지 돈은 많다. 예, 제 주머니만 배터리였군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꾸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창 올라가면 돈은 어디서든지 나오고요. 요즘 뭐 기자분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시려고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뭐 다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 투자했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전에 신용대출 받아갖고 집도 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자산 투자하는데 뭐 무슨 수단을 쓰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예,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히려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살 만한 돈이 있는 쪽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아마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뭐 10% 이상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오버슈팅이다. 예, 과매도를 아예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한 1%대 상승을 한 게 1%도 채 상승을 못하고 코스피가 끝났고 코스닥이 오히려 한 2% 이상 올라왔는데 어제 흐름을 보면서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다. 상승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찝찝한 반등.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자꾸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팔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태풍 쓰나미가 올 거를 오기 전에 잔잔한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맞고 나면 아싸리 그렇잖아요. 이제 한 대 차라리 세게 때려라. 예. 그러면 내가 좀 속이라도 풀릴 것 같아. 근데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이러면 조금 저가 매력이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 새끼 또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빠진 거를 가지고 뭐 내가 빠지 말라고 한다고 무슨 뭐 그렇죠.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한 100조 있으면 그냥 사서 끌어올릴 텐데 예,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상을 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저는 여기서 이 정도면은 돌아설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도 틀렸죠.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반만 믿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제 말도 지금 얘기도 반만 믿으시고 예, 그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속이 풀리신다면. 예,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렇다고 속이 풀리진 않더라고. 예, 저도 욕해봤죠 옛날에. 도대체 뭐 어쩌고 얘기해 뭐 서양인들 비하하는 말도 하고 중국인들 비하하는 말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좀 돌아서고 외국인들도 이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돌아세우는 현장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예. 지금 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문과생들은 계속 고점 얘기하면서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형세가 벌어지고 있다. 주식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되게 비합리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예, 그 심리가 또 많이 작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심리의 집합이 차트예요. 예. 그 차트가 무너지니까 더 이제 더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